안녕하세요. 저는 갓 돌이 지난 예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저희는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준비도 없이 아이를 만나게 되어 더욱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남편이란 사람은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마음 편히 할 수 없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해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여기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글을 적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대학교 근처에 자취할 곳을 찾았어요. 하지만 넉넉치 않은 형편에 괜찮은 곳을 찾기란 힘이 들었어요. 마침 저와 같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친구 한 명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방이 하나 남는다며 같이 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친구도 저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좋고 저도 월세로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처음에 저희는 서로 알고 지낸 시간이 길었던 만큼 별 무리 없이 잘 지냈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으니 좋은 것이 더 많았어요. 특히나 밥을 먹을 때에는 더 좋았어요. 아무래도 혼자 먹는 것보단 둘이 먹는 게 더 맛있으니까요. 배달을 시켜 먹기에도 적당하고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즐겁게 보냈어요. 하지만 이 즐거움은 서로에게 애인이 생기면서부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친구는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더워서 시원하게 샤워를 먼저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친구가 자신의 애인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저는 소리를 질렀고 제 소리에 친구도 깜짝 놀라 다시 문을 열고 되돌아 나갔어요. 그때의 민망함은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뒤로는 집에 누군가를 데리고 올 때에는 서로 조심하면서 지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학교에서 과제를 하느라 늦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목을 좌우로 왔다 갔다 풀면서 기지개를 켜고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제게 들고 있던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지금의 남편인 제 애인이었어요. 이거 받아. 이 시간엔 웬일이야? 웬일이긴 컴컴해서 무서울까봐 데려다 주려고 왔지. 안 그래도 되는데 안 바빠? 괜찮아. 요즘 서로 바빠서 데이트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라도 얼굴을 봐야지. 나도 얼굴 보니까 좋다. 가방 무겁겠다. 이리 줘. 고마워. 남편은 저에게 참 다정다감했습니다. 언제나 제 일정에 모든 것을 맞춰줬어요. 입학 때 처음 만나 벌써 4학년이 됐으니 남편과 만난 지도 벌써 3년이 훌쩍 지났네요. 지금은 각자 취업 준비로 매일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대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남편이 사온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집 앞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쉬운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가만 들어보니 친구와 애인이 심하게 다투고 있었어요. 둘이 종종 다툰 적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큰 소리가 오간 적은 없었어요. 깜짝 놀란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조심히 현관문을 닫고 다시 나왔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지만 제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싫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터덜터덜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데 그 옆에 서 있던 남편을 만났어요. 아직 안 갔어? 넌 왜 다시 나와? 그럴 일이 좀 있었어. 근데 너는 왜 안 가고 여기 서 있었어? 너 들어왔다는 연락 오면 가려고 했지. 혹시 그동안 그랬던 거야?
진즉에 말을 하지. 그랬으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연락을 줄 텐데.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서 잠깐 쉬는 거지 뭐. 그랬었구나. 고마워. 그나저나 나 오늘 어디 가지? 왜? 집에 못 들어갈 일이 생겼어? 사실 그게 둘이 또 싸우네. 이번엔 많이 심각한 것 같아. 안 들어가 봐도 돼? 그 정도는 아니고 내가 들어가면 서로 뻘쭘할 거야. 그럼 우리 집이라도 갈래? 너네 집? 이 시간에? 부모님도 계시잖아. 오늘 제사라서 큰 집 가셨어. 다른 지역이라서 주무시고 내일 오실 거야. 갈 곳 없음 우리 집이라도 가자. 그래도 괜찮아? 뭐 어때? 너가 불편하면 어쩔 수 없고. 아니야, 나도 괜찮아. 지금 너무 늦은 밤이라 어디 갈지 막막했는데 남편의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었어요. 저희는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와 술안주로 먹을 만한 것들을 사서는 남편의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집은 연애를 하는 동안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혼자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요. 남편은 편의점에서 사온 것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맞을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추리닝 바지를 하나 줬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갈아입고 나왔어요.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마시는 맥주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마셨어요. 어느새 사온 맥주를 다 마셨고 저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혹시나 집에 뭐라도 있으려나 냉장고 문을 열어보던 남편은 그 안에서 소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국물이 먹고 싶었던 저는 라면을 하나 끓였어요. 저희는 처음 마시는 것처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나 친구 집에서 나와야겠어. 왜? 처음엔 좋았는데 몇 년 같이 살다 보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특히 내가 눈치를 보게 돼서 오늘 같은 일도 그렇고. 그래, 내 생각에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치? 진즉에 빨리 나왔어야 했는데. 집은 어디로 알아보게? 지금 살고 있는 곳 주위를 알아봐야지. 혹시 같이 보러 가줄 수 있어? 당연히 같이 가서 봐야지. 내일부터 알아볼까? 어째 네가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나도 너 솔직히 거기서 사는 거 별로였거든. 네가 눈치를 보는 것처럼 나도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 괜히 가면 안 되는 곳에 가는 것 같고 좀 그랬어. 그랬구나. 전혀 몰랐네. 나 이제 좀 취한다. 먼저 씻을래? 아니야, 너부터 씻어. 내가 너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아.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식탁에 어질러져 있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거의 다 치우고 있을 때 남편이 나왔고 나머지는 자신이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욕실에 들어가서 씻고 나왔더니 남편도 술에 취했는지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하나 가져와 남편에게 덮어주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너무 귀여워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편의 볼을 손으로 꼬집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의 손을 잡고 끌어당겼어요. 그리고는 키스를 했습니다. 남편과 하룻밤을 보내게 된 저는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느꼈는지 남편은 제 손을 잡아주고 제가 어색하지 않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평소대로 아무 일이 없었던 것 마냥 대해줬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조금은 괜찮아졌어요. 그날 저희는 제가 이사갈 집을 알아본다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집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섭섭해하는 친구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친구의 집에서 살면서 들어간 생활비보다 월세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졌지만 마음만은 너무 편안했어요. 이제 남편도 마음 편히 제 집에 놀러올 수도 있었고요. 이사를 한 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저는 너무 가로를 한 나머지 몸살로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너무 아파서 움직일 힘도 없었어요. 속도 메스껍고 아무것도 먹기가 싫었어요. 약도 못 먹고 하루 종일 누워있다는 저의 말을 듣고 친구가 죽을 사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저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그것은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친구가 약국에 가서 제 증상을 이야기했더니 약사가 혹시 모르니 약을 먹기 전에 먼저 해보라고 주셨대요. 친구도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싶어서 사왔다며 저에게 줬습니다. 그것을 본 저는 아니라며 웃었지만 혹시 맞으면 어쩌지 겁이 났어요. 친구가 돌아간 후 저는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검사를 했고 선명한 2주를 봤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지? 너무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막막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제가 아프다는 소리에 들린 남편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임신 테스트기. 이걸 왜? 나 임신이야. 정확한 거야? 나도 의심스러워서 몇 번이나 해봤어. 확실해.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며칠을 고민 끝에 저희는 아이를 지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저희는 아직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았고 취업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게 너무나 겁이 났어요. 남편은 그동안 알바를 하며 모았던 돈을 찾아왔고 저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도무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저희만을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땀이 삐질삐질 나기 시작했어요. 죄를 지은 죄인 마냥 얼굴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를 남편이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신도 심장이 두근거려서 더 이상은 못 들어가겠다며 며칠 있다가 마음이 진정이 되면 그때 다시 오자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한숨만 쉴 뿐이었어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선뜻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결국 시간만 흘러갔고 어느새 6개월이 되었어요. 조금씩 불러오는 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에게도 숨길 수도 없었고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저희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왜 지금까지 숨겼냐며 화가 나신 아버지는 남편을 죽이겠다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어머니는 간신히 말렸고 남편은 아버지에게 쫓겨났고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당장 짐 빼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희 잘 살 수 있어요. 결혼이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어? 둘 다 지금 돈도 한 푼 못 버는 학생인데 어떻게 애 낳아서 먹여 살릴 거야? 애는 낳으면 거저 크는 줄 알아? 곧 있으면 졸업이고 졸업하면 취업해서 돈 벌 수 있어요. 저희도 몇 달을 고민하고 결정을 했어요. 저희 한 번만 믿어주세요. 믿어달라고? 난 너를 믿었다. 그런데 믿음의 결과가 고작 이런 거니? 아버지,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떡해요? 그러게 진즉에 와서 말을 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말하냔 말이다. 매일 저만 보면 한숨을 쉬시며 다그치시는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님도 저 때문에 밥도 잘 못 드시고 웃지도 않으셨어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두 분의 모습을 보니 너무 죄송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다며 계속 설득했어요. 반대하시던 어머니도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빨리 결혼을 시키는 것이 저를 위한 길이라며
아버지를 계속해서 설득을 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저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딸 하나 없는 셈 치며 살겠다고 말씀하시고는 방문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저희끼리 살기로 결심했어요.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언젠가는 아버지의 마음도 풀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저희끼리 살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우선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하고 남편이 짐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태어날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나마 어머니가 제 편이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 졸업을 하게 된 저는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바빴고 남편 역시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빴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저와 남편을 반반 닮은 아주 예쁜 딸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아버지도 멋쩍게 들어오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낳느라 고생했다며 토닥여 주셨고 아이를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는 동안에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너무나 좋았어요. 매일같이 다른 사람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며 제 몸을 회복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면 되어서 힘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이가 어려서 회복력도 다른 산모에 비해서 빠르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퇴원을 하고 집으로 온 순간 저에게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어쩔 때에는 화장실에 있을 때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바람에 마음 편히 볼일을 보기에도 힘이 들었어요. 그러다 변비까지 오게 되었고요. 아이를 하루 종일 안았다가 눕혔다가 하는 통에 손목은 욱신거렸고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이 근육통이 왔어요. 남편이라도 일찍 퇴근을 하면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조금 쉬면 괜찮을 텐데 남편의 회사는 입사했을 때부터 늘 퇴근이 늦었어요. 회사 일이 바쁠 때에는 주말에도 출근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늘 회사 일로 피곤하다며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점이 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어요. 언제까지 나만 이러고 있어야 해? 내가 지금 놀고 있냐? 회사만 다니면 다야? 지금 내 꼴 안 보여? 너는 내 꼴 안 보이냐? 나도 회사에서 일하느라 힘들어. 평일엔 회사 일 때문에 그렇다 쳐. 주말엔 해줄 수 있잖아. 주말엔 나도 좀 쉬자. 그럼 나는? 평일에도 내가 다 해. 주말에도 내가 다 해. 그럼 나는 도대체 언제 쉬어? 애 보는 게 뭐가 힘들다고 맨날 징징거리냐? 누가 보면 애는 너 혼자 키우는 줄 알겠다. 다른 엄마들도 다 그렇게 키워. 뭐? 말 다 했어? 네가 내 심정을 알기나 해? 친구들은 회사 다니면서 다들 활기차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애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네가 선택한 거잖아. 그러게 누가 덜컥 임신부터 하래? 야, 애는 나 혼자 만들었니? 나 혼자 만들었냐고. 남편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줄로만 알고 있는 건지 아이를 잠깐만 보는 거니 당연히 힘든 줄 모르는 거겠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저만의 잘못인가요? 제 아이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아이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웃음도 나오질 않았어요. 아이를 보고 있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온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사랑받고 자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홀로 독박 육아로 두세 달이 지나가고 아이가 100일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분유를 먹이는 텀도 길어지고 낮잠을 길게 자니 한결 편했어요. 그 사이에 예전처럼 집안일을 급하게 하지 않아도 시간적 여유가 남았습니다. 특히나 밤에 몇 번씩이나 깨서 분유를 갈아줘야 했던 신생아 때보다는 잠을 더 깊게 자니 저도 밤에 조금이나마 잠을 깊게 들 수 있어서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남편이 3주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원래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남편이라 있든지 없든지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막상 3주 동안 떨어져서 지내야 한다니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나 그동안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지, 그 걱정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남편은 제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출장 가는 것에 들떠 있었어요. 여행용 가방에 이것저것 옷이랑 신발, 여러가지 물건들을 콧노래를 부르며 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출장 가는 게 신나나봐? 아니, 일하러 가는데 뭐가 신나? 거기까지 가려니 너무 귀찮은데? 내가 보기에는 즐기는 것 같은데? 또 엄한 소리 한다. 돈 벌러 가는 남편한테. 3주만 있다가 오는 거지? 지금은 그래. 지금은 그렇다니?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야? 가보고 더 늦어질 수도 있고 확실하게 몰라. 남편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 가방을 끌고 출장을 갔습니다. 며칠 동안은 남편이 없어서 마음이 허했어요. 평소에 집에 같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데도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남편에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서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출장을 가고 없으니까 뭔가 허전한 것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기분도 며칠이 지나니 적응을 했는지 괜찮아지긴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아이는 조금씩 배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그만 발에 힘을 줘가면서 배로 여기저기를 다니려고 꿍꿍거리고 있는 아이를 보니까 너무 귀여웠어요. 맘카페에 가입해서 아이의 계열수를 검색해서 여러가지 정보도 찾고 제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예전보다는 확실히 저보다는 아이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옷을 사도 물건을 사도 모든 아이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남은 집안일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얼굴을 보자는 내용이었어요. 안 본 지 너무 오랜만이라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친구들도 얼굴을 꼭 보자며 성화였죠. 저는 친정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고 다음날 아이를 잠시 봐주기 위해서 집으로 오셨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보는 동안 저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화장을 하고 나갈 일이 없었거든요. 화장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뭔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옷장에서 입을 옷을 고르려는데 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어요. 인부복을 빼고는 다 예전에 입었던 옷들이라 입을 수가 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외출복이라도 하나 사놓을 건데 후회가 들었어요. 차라리 나가지 말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몸에 맞는 옷을 찾을 수 없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임신했을 때 입었던 옷 중에 그나마 인부복처럼 보이지 않는 옷으로 골랐어요. 옷 때문에 그런지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집을 나서서 약속 장소로 가는 내내
옷이 신경이 쓰였어요. 하나 사입고 갈까 몇 번을 고민을 했지만 오늘 하루 입을 옷인데 그 돈으로 차라리 아이 옷을 사주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에 포기를 했어요. 엄마가 되면 아이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많아진다니 제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새 벌써 약속한 카페에 다다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친구들이 벌써 와 있었어요. 오랜만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그러게, 잘 지냈지? 그럼 우리 아들 회사 다니느라 바빴지 뭐. 애는 잘 크지? 잘 크고 있어. 우리 자주 보자. 얼굴 잊어버리겠어.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힘드네. 남편은 아직 출장 중이고? 이제 간지 일주일 지났는데 뭘. 아직 2주 정도 남았어. 그래도 없는 게 속 편하지? 맞아. 있으면 애가 둘인 것 같아. 힘들어. 남자들은 다 왜 그러는지 몰라.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학교 다닐 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니 어쩐 그때보다 더 세련되게 보였어요. 옷도 제 나이에 맞는 너무나 예쁘고 잘 어울렸어요. 당당한 친구들의 모습이 반짝반짝 빛나 보였어요. 친구들과 그동안 있었던 말들을 얘기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는 것 같았어요. 미혼인 친구들과 공감대도 찾기 힘들었고요.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어울리지 못하고 괜히 나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친구들은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말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새로 생긴 곳이라며 뷰도 좋고 사진 찍으면 예쁜 곳이 많다며 그쪽으로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너도 나도 거기가 어디냐고 관심이 있었지만 저는 집에 있는 아이 생각이 나서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기애애한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집에 들어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왜 벌써 들어가냐며 오랜만에 나왔는데 같이 저녁 먹고 들어가자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친구들과 헤어지고 돌아오면서 저는 주책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늘 함께하던 친구들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저와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친구들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뒤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우울해졌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깜짝 놀란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냐며 물어보셨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어머니도 예전에 자신도 느꼈다며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제가 친구들이 부럽겠지만 나중에 아이가 더 크게 되면 그땐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말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3주의 시간이 지났고 드디어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에요. 출장 가 있는 동안 도착했다는 연락만 한 남편에게 화가 나고 섭섭했지만 일이 바빠서 그랬겠거니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한참 만들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나야. 벌써 도착했어? 아니, 나 못 가. 뭐?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뭐? 몸은 괜찮아? 이제 조금은 살만해. 너랑 아이도 조심하고. 알겠어. 남편은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 후에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실컷 좋아하는 음식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이 확 빠졌어요. 그래도 많이 아프지 않고 괜찮아졌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들고 있었던 음식은 결국 제가 다 먹었어요. 원래 매운 것을 즐겨 먹지 않았는데 만들어 놓은 음식을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물을 마셔가며 미련하게 다 먹었어요. 비워낸 접시를 설거지통에 넣는데
제가 왜 이렇게 변한 것인지 갑자기 또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이의 옷을 삶고 있는데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거 네 남편 아니야? 한국 같네? 친구가 보내준 사진 한 장을 받은 저는 확대해서 사진을 봤습니다. 그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 제 남편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모르는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친구는 저의 목소리에 걱정이 되었는지 같이 가자고 말을 했고 저는 낮잠을 자고 있던 갓난아이를 들쳐업고 뛰어나갔습니다. 친구의 차를 타고 가는 중에도 몇 번씩이고 계속해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분명 일주일 후에 온다고 말을 했는데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건지, 그 옆에 이 여자는 또 누구며, 저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손이 떨렸어요. 그런 저의 손을 친구가 말없이 잡아주었어요. 친구와 함께 도착한 곳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뷰가 좋은 어느 카페였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에서 저는 남편을 한 번에 찾아냈어요. 남편의 옆에는 사진 속 그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둘은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몸을 감싸 안으며 눈을 맞추었다가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다정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눈이 돌아간 저는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야, 여기서 뭐해?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여기가 해외야? 출장 간다는 곳이 여기야? 코로나 걸렸다며. 이 옆에 있는 인연은 누군데? 오해야, 오해. 시끄럽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하자. 나가서 이야기해. 이거나 오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저의 모습에 당황한 남편은 밖으로 나가자며 저를 끌어당겼고 제 뒤에 엎혀있던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어요. 급하게 달려온 친구가 저를 진정시키며 제 등에 있던 아이를 안고 달래며 밖으로 나갔고 저는 남편 옆에 서 있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이년은 누구냐고. 이거 나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는 너는 이게 무슨 짓이야? 애 있는 유부남이랑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뭐라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이래? 나 이 남자 마누라다. 이제 내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저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사정없이 흔들어댔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제 힘에 따라 이리저리 몸을 흔들어댔어요. 주위에서는 싸움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남편은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저를 간신히 그 여자에게서 떼어내고서는 저의 손목을 잡고 끌고 나와서는 자신의 차에 저를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가속을 하며 차를 험악하게 몰았고 곧 집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저의 손목을 잡고 끌어서는 집 안으로 들어와 바닥으로 내팽개쳤어요. 야, 아까 그게 무슨 짓이야? 넌 부끄러운 것도 모르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게 무슨 짓이냐고. 부끄러워? 뭐가? 내가? 그래, 정말 부끄럽다. 너 왜 이렇게 우악스럽게 변했냐? 내가 변했다면 다 네 잘못이겠지. 출장 간다는 사람이 왜 거기 있어? 출장 다녀와서 피곤해서 그랬다. 집에 들어오면 또 애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밖에서 잠시 쉬다가 들어오려고 그랬어. 그게 말이야? 미친 새끼. 너 지금 말 막 한다, 어? 왜? 미친 새끼라 그래서 열받았냐? 지금 나는 아무것도 배는 게 없어. 지금 열받아서 팔짝 뛸 사람이 누군데 이래. 네 옆에 있던 그녀는 누구야? 누군데 둘이 찰싹 붙어 앉아서 그러고 있는데? 너
나 모르게 바람 피고 있었냐? 누가 바람을 펴?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붙어 있었냐? 너가 지금 나쁘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야, 누구 허파 뒤집어지는 걸 보려고 이래? 야, 누구 허파 뒤집어지는 걸 보려고 이래? 미친년. 네 맘대로 생각해라. 나 더 이상은 너랑 같이 못 있겠다. 남편은 저에게 속 시원하게 해명도 하지 않은 채 그 길로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심장이 벌렁거리고 몸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건지, 현장을 딱 걸려놓고서도 어쩜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지, 예전에 그 다정다감했던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춰준 그 남자가 맞는지,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생각할수록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주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방으로 가서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한참을 마셔도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건 똑같았어요. 뒤늦게 아이를 데리고 나갔던 친구가 집으로 돌아왔고 저의 모습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결정은 제가 하는 거겠지만 아이 때문에 제 인생을 포기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어질러진 집을 정리하고 뭐라도 먹어야 힘이 난다며 죽을 해놓고 갔습니다. 저는 친구가 해준 죽을 한술 뜨면서도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한 저는 허리가 아파서 당분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아이를 친정에 잠시 맡겼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서 결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남편이 일하는 회사로 찾아갔어요. 남편의 회사에 찾아간 저는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는 여직원을 만났어요. 제가 남편을 찾아왔다는 소리에 그 여직원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저를 휴게실로 데리고 가서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남편이 2달 전에 퇴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를 안타깝게 보던 여직원은 아마 퇴직금도 벌써 들어갔을 거라며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앉아있던 저는 예전에 통장 정리를 한다며 남편에게 급여 통장을 받아놓았던 게 생각이 나서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갔어요. 옷장 서랍장을 다 뒤져서 찾아낸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퇴직금은 들어왔고 고스란히 그날 다시 빠져나갔어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 모르게 무슨 짓을 하고 다니고 있었던 건지, 이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피눈물이 나는 것 같았어요. 힘이 쭉 빠진 채로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여기저기 남편과 알만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남편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머리카락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꽁꽁 숨어버린 남편.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앞이 막막했어요. 매일매일이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이었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남편을 찾아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보니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의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제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뒤통수에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움켜잡았어요. 뒤에서 머리가 잡힌 그 여자는 자신의 손으로 머리를 잡고 있던 제 손을 꺾어버리고는 거실 바닥으로 저를 내팽개쳤어요. 그리고는 이 방 저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남편을 찾았어요. 옷장이며 베란다며 구석구석에 남편의 이름을 불러대며 돌아다녔어요.
이 새끼 어디 갔어? 어디로 빼돌렸어?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소리야. 내 남편 어디에다가 숨겼어? 네 남편을 나한테 찾으면 어쩌겠다는 거야? 둘이 바람났으니까 나보다는 너가 더 잘 알겠지. 바람? 바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같이 바람 피고도 피해자라는 말하는 년은 너밖에 없을 거다. 이보세요. 나는 당신 남편이 유부남인 줄도 모르고 만났어요. 밖에서 총각 행세를 하며 나에게 접근했다고. 한 달 전에 상견례 했고 곧 결혼하기로 했었다고. 집 구한다고 돈도 보냈는데 뭐라고? 나도 당신 남편한테 속은 거야. 당신 남편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 아는 사람도 없어? 나도 찾고 싶어. 찾아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다고. 그래도 재빈이 들어오겠지. 당신 남편한테 전해. 내가 해준 돈 안 내놓으면 사기죄로 집어넣겠다고. 알겠어? 그 새끼 못 찾으면 당신이라도 내 돈 대신 갚아. 그걸 왜 내가 갚아? 둘이 부부잖아. 남편이 못 갚으면 당신이라도 갚으라고. 그 여자는 저에게 남편이 가져간 돈을 갚으라며 온 동네가 떠나갈 듯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는 나갔어요. 온 집안을 그 여자가 들쑤시고 나간 바람에 도둑이 들었다고 할 정도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가고 난 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가슴만 주먹으로 치면서 울었어요. 남편의 바람도 퇴사도 사기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제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친정어머니에게라도 연락을 해볼까 여러 번 전화를 들었다가 놓았어요. 처음부터 축복을 받으며 했던 결혼이 아니라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결혼했던 저인지라 잘 살고 있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동안 힘들어도 힘든 내색 전혀 없이 늘 부모님에게는 웃으며 잘 살고 있다는 듯이 행동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혼자 견뎌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늦은 밤 멍하니 소파에 앉아있는데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발로 마구 찼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양손을 붙잡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부짖다가 지쳐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매달렸어요. 회사는 왜 그만뒀어? 어떻게 알았어? 지금 어떻게 알았다는 게 중요해?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받은 걸로 뭐 했냐고. 쓸 데가 있어서 썼어.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듣겠니?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회사 2달 전에 그만뒀으면 한 달 동안 해외 출장 간 것도 거짓말이었네? 그게... 왜? 회사 그만두고 그년이랑 2집 살림하니까 좋디? 그건 아니야. 여행 갔었어. 야... 너란 인간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됐고, 그년도 피해자라며. 오늘 너 찾으러 집으로 왔더라. 돈 안 갚으면 신고해서 사기죄로 쳐넣는다고 온 집안을 해주고 갔으니까 그년한테나 가서 싹싹 빌고 돈이나 갚아.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그럼 몸으로 때우면 되겠네. 그러지 말고 장인어른한테 부탁하면 안 될까? 뭐? 아니 왜 장인어른 은퇴하시고 퇴직금 받으셨잖아. 우선 그걸로 갚고 금방 벌어서 내가 갚을게. 야, 이 미친 새끼야. 그게 할 소리야?
딴 년이랑 바람핀 사이돈을 퇴직금으로 갚아달라고?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나중에 갚아주면 되잖아. 나 정말 깜빵 가도 상관없다는 거야? 상관없으니까 꺼져. 내가 아이 때문에 잠시 고민했던 내가 미친년이지. 저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네가 저지른 일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우린 이혼해.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너랑 같이 못 살아. 너에 대한 미움조차도 조금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저는 남편이 친정아버지의 퇴직금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모든 정이 뚝 떨어졌어요. 사람이 저 정도로 바닥일 줄이야. 정말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천불이 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는 짐을 싸서 그 길로 친정에 들어갔어요.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처럼 거짓으로 보여주며 살다가는 제가 미칠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을 저런 남자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도 잘 생각했다며 요즘은 이혼이 흠이 아니라며 앞으로 잘 살면 된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있어요. 남편은 어디 돈 넣을 곳이 없자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서 죽지 않을 만큼 흠씬 두들겨 맞고는 부모님이 대신 그 여자의 돈을 갚아주고 집에서는 쫓겨나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와는 끝까지 이혼을 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남편과 깨끗하게 이혼을 하고 제 남은 인생은 아이와 함께 멋지게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낮에는 아이를 보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아이를 위해서 멋진 엄마가 될 거예요.